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곧 다가올 손길, 숨막히는 속삭임,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 나는 그 모든 걸 미리 상상하며 벌써부터 숨이 가빠왔다. 나의 하루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집안 구석구석에서도 나는 그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재혼남의 지독한 성욕 때문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55세 중년 여성의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5세에 다시 사랑을 만난 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내 인생에 남은 마지막 선물 같았죠. 외롭던 나날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나 혼자라는 현실은 매일을 텅 비운 듯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는 나보다 5살 많은 남자였어요. 은퇴 후 자영업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아온 듯 보였고 무엇보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같이 살면 외롭지 않겠지.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용기를 내어 2번째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설레었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일, 저녁이면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일,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죠. 아, 다시 여자로 살아가도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낯선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 어떤 갈증에 사로잡힌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감정, 한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열정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의 손길은 나를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순간에도 갑자기 내 손을 움켜쥐며 강하게 끌어안곤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웃으며 받아들였죠. 당신 아직도 이렇게 뜨겁구나.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열정이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어딘가 집착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 그것이 어떤 그림자로 다가올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불이 꺼지고 방 안이 고요해진 밤. 그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나를 끌어안고 나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전부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원해. 나는 처음엔 떨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렇게까지 갈망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 스쳐갔지만 그 순간 나는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굴레가 시작되는 걸까? 나는 아직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걸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남편의 뜨거운 시선, 곳곳에 남겨지는 손길, 나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믿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망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집착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로 분주한 순간에도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저녁에 장을 보고 돌아온 순간에도 현관 앞에서 그대로 나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놀라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열정적이라니 내가 복받은 걸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열정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장사가 끝난 뒤 지친 몸으로 식탁에 앉아 한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남편의 손길은 내 허벅지를 스치고 내 어깨를 짓누르며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지금이야. 내일로 미루는 건 사랑이 아니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랑이란 상대의 숨결조차 놓아주지 않는 것일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강렬한 요구는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피곤함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눈을 감으면 곧 들려올 낮은 숨소리와 무겁게 다가올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낮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사 도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홀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도 남편은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나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긴장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위협일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스쳐갔지만 곧바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작은 미련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를 원하고 나를 갈망하는 그 눈빛 속에 사랑의 조각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내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조각이 아니라 내 자유를 집어삼키는 그림자라는 걸요. 그날 밤 지쳐 몸을 돌려 눕는 나를 남편은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꽉 벗어날 수 없게 단단히.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는 무서워.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두근거림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피곤함이 되었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식당 불을 끄면 내 어깨는 무너질 듯 내려앉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고 손목에 힘을 주어 칼질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버티고 나면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고 싶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등을 돌리면 그의 손은 금세 내 어깨 위로, 허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또 있을까? 그의 속삭임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이어질 무거운 요구를 알기에 나는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그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기에 이렇게 원하는 거겠지. 하지만 사랑이란 상대의 피곤한 숨결마저 이해해주는 것 아닌가요? 나는 점점 내 몸이 남편의 욕망에만 묶여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 소파에서도, 주방 한쪽에서도 그는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웃음으로 덮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 웃음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몸은 무겁게 늘어지고 눈 밑에는 점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늘은 쉬면 안 될까? 용기 내어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서운한 빛, 곧 차가워진 공기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절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갈망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사라져간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명문대에서 공부하며 자신만만했던 그 시절의 나, 아이들에게 당당히 엄마라 불리던 나, 그 모든 나는 사라지고 지금은 한 남자의 끝없는 욕망을 받아내는 몸뚱어리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때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낯설었습니다. 입술은 메말라 있었고 눈빛은 힘없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몸 어딘가에서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며 더 큰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싫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몸은 때로 솔직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족쇄가 되어 나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불 꺼진 침대 위에서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어. 내 몸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남편은 처음엔 나를 애무하듯 아껴주었다. 늦게나마 찾아온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애정이 아니라 내 반응을 확인하려는 묘하게 날카로운 빛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침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주방, 거실, 심지어는 창가에 서 있을 때조차 그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게 다가왔다.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어도, 밥이 끓고 있어도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아니 무심하게 나를 끌어안고 지나치지 않았다. 당신, 지금 표정이 참 예쁘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그 뒤엔 늘 의도된 행동이 뒤따랐다. 나는 한 손으로 냄비를 지탱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손길을 떨쳐내야 했다. 하지만 거부할수록 그의 손길은 더욱 집요해졌다. 주방 창 너머로 식당홀의 불빛이 새어들어왔다. 언제라도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조금만 소리 죽여봐. 아무도 모를 거야. 귓가에 스며드는 속삭임은 달콤하면서도 섬뜩했다. 나는 온몸이 굳어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안의 감정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처음엔 짜릿함이 있었다. 금지된 상황이 주는 묘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몸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벌거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었다. 내가 느끼는 수치심, 그 떨림,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의 만족을 더 키우는 듯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내 안의 무언가는 이미 균열을 내고 있었다.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 나는 여자가 아니라 그의 욕망을 확인하는 실험대에 선 피실험자 같았다. 밤이 깊어 식당 불을 끈 뒤에도 그의 시선은 나를 따라다녔다. 불 꺼진 주방 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비친 그의 그림자는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끝없이 내 숨결을 탐하는 포식자의 모습처럼 보였다. 남편의 열정은 점점 강도가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갈망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시험하려는 듯한,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요구가 이어졌다. 그는 평범한 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식당 영업이 끝나고 불을 끈 주방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 옆으로 다가와 나를 의자에 앉힌 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며 속삭였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어. 나를 원한다고 말해.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거부조차 즐기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나의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어딘가 가학적인 압력이 서려 있었다. 싫다라는 말은 이미 내 입술에서 힘을 잃었다. 거절할수록 그의 숨결은 더 짙어지고 나는 마치 올가미에 걸린 새처럼 버둥거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은 주방 한쪽 홀과 연결된 유리창 너머로 불빛이 새는 그곳에서 그는 의도적으로 내 어깨를 벽에 밀어붙였다. 손님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놀라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내 손목을 붙잡았다. 조용히 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나는 그 순간 사랑이 아니라 명령을 듣는 기분이었다.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구석으로 몰린 존재였다. 머릿속에서 끝없이 생각이 맴돌았다. 이 사람은 내가 느끼는 두려움을 즐기는 걸까? 내가 떨리고 굴욕감을 느낄수록 그는 오히려 더 흥분하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눕자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웠다. 눈을 감으면 낮에 겪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벽에 기대 있던 나, 그리고 그 모습을 집요하게 바라보던 그의 눈빛. 그 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소유욕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사랑이 이렇게 변했을까? 처음엔 내가 웃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눈물이 먼저 나는 걸까? 그의 손길 아래에서 느껴지는 건 설렘이 아니라 두려움과 모욕이었다. 그러면서도 내 몸 어딘가는 어쩔 수 없이 반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수치심이 나를 덮어도 나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남편의 욕망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가리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때, 심지어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준비하는 순간에도 그는 나를 원했다. 처음에는 웃으며 받아주려 했다. 사랑받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손길은 내 일상에 파고들었고 나는 더 이상 나답게 살아갈 수 없었다. 주방의 칼과 도마 소리 사이, 식탁 위로 쏟아지는 햇살 사이, 그의 그림자는 늘 나를 짓눌렀다. 한 번은 장사 준비로 홀 바닥을 닦고 있는데 그가 불쑥 다가왔다. 허리를 숙인 내 등 뒤로 그의 기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모습이 참 매혹적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순간 내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누군가가 홀로 들어올까 창밖에서 들여다보면 어쩌나 그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떨림을 즐겼다. 내가 당황할수록 숨을 죽일수록 그는 더 깊게 나를 올감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의 욕망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었다. 나의 수치심, 두려움, 그 모든 반응이 그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명문대에서 공부하던 젊은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하고 초라했다.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도 남편의 손길 앞에서는 여전히 몸 어딘가가 반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은 나를 아내로 존중하지 않았다. 그에게 나는 욕망을 풀어낼 대상일 뿐이었다. 그가 웃을 때조차 그 웃음은 내 고통 위에서 피어나는 듯했다. 밤이 되면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곧 다가올 손길, 숨막히는 속삭임,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 나는 그 모든 걸 미리 상상하며 벌써부터 숨이 가빠왔다. 나의 하루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방에서도 홀에서도 집안 구석구석에서도 나는 그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이름은 지워지고 내 자존심은 서서히 무너져갔다. 남편의 욕망은 끝을 모르는 듯했다. 그는 내 몸 하나로는 모자라기라도 한 듯 날마다 더 새로운 것을 요구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실험자의 호기심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알 수 없었다. 한밤중 숨가쁘게 나를 올가맨 뒤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우리 누군가를 불러보면 어떨까?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처음엔 장난이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친구든 다른 부부든 요즘은 다 그렇게 산다더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웃었다. 왜? 당신도 새로운 기분을 느껴보고 싶지 않아?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더 자극적일 수 있잖아. 그 말은 내 가슴을 깊이 찔렀다. 사랑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실감했다. 그는 내가 느낄 수치심과 두려움마저 하나의 놀이로 여기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또다시 입을 열었다. 내 친구가 부러워하더라.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다른 부부랑 자리를 만들어 볼까? 그의 말투는 마치 새로운 음식을 권하는 듯 가벼웠다. 그러나 내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큰 소리로 뱉어냈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낮게 웃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 당신도 원하게 될 거야. 그 웃음이 너무 섬뜩했다. 사랑의 미소가 아니라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조소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벽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이미 낯선 욕망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남편은 내가 느끼는 공포마저 자신의 쾌락으로 삼고 있었다. 밤마다 침대 위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도망치지 못하는 걸까? 이 집을 벗어나면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늘 침묵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미 그의 욕망에 묶여 있었으니까. 남편의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길 바랐지만 그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를 몰아세웠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이번 주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어. 나는 무심코 물었다. 누구랑? 그러자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 친구 부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식사겠지?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글쎄, 식사만으로 끝날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런 건 절대 안 돼.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거절이 그를 자극하는 듯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당신은 그냥 있으면 돼. 그 말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내 의견조차 무시당하는 존재가 된 걸까? 남편의 욕망 앞에서 나의 싫다라는 말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렸다. 며칠 뒤 나는 그가 주방에서 술잔을 꺼내며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낯설고 두려운 긴장감이 방 안을 채웠다. 이거면 충분하겠지.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하니까. 그는 마치 작은 연회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냉장고에서 고기와 안주거리를 꺼냈다. 나는 다급히 물었다. 정말 친구 부부가 온다는 거야? 당신 설마.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당신 너무 겁먹지 마. 이런 경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어.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욕망이 그의 눈 속에서 번뜩였다. 내가 두려워 떨수록 그는 더 흥분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맞서야 할까? 그러나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이 집을 떠나면 모든 게 무너지고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내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날 게 뻔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곧 다가올 주말, 그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주말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돌아오니 집안은 이미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고기와 술이 차려져 있었고 잔과 접시는 4개씩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를 기다리듯. 곧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왔어? 들어와. 낯선 남자와 여자, 남편이 말하던 친구 부부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식탁에 둘러앉자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자리 같았다. 고기를 굽고 술잔을 채우며 웃음이 오갔다. 그러나 내 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남편의 눈빛은 끊임없이 내 쪽으로 흘렀다. 그 눈빛은 마치 나만이 아는 암호처럼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숙이는 음식 솜씨가 참 좋아.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며 웃었을 때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가 가진 은밀한 의도를 내게 다시금 떠올리게 만드는 신호처럼 들렸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분위기는 점점 흐려졌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즐겨. 평소랑 다르게 말이야.
그 말에 나는 손을 떨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덮었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친구 부부의 눈이 내 쪽을 향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어깨에 스치는 손길, 귓가에 바짝 다가와 흘리는 낮은 웃음.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담소가 오갔지만 내 안은 차가운 두려움과 뜨거운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잠시 후 남편은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안주 좀 더 가져올게. 그러곤 주방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문이 살짝 닫히자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봐, 괜찮지? 분위기 좋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제발 그만해. 나 못하겠어. 숨이 막히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물러설 기세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떨림에서 그는 더 큰 흥분을 느끼고 있는 듯 보였다.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잔뜩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구 부부는 오히려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분위기 참 좋네요.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남편은 정말로 이 자리를 통해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술잔이 오갈수록 웃음소리는 커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고 있었다. 손에 들린 젓가락은 무겁게만 느껴졌고 한 모금의 술조차 목을 넘어가지 않았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내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이 내 어깨에 자연스레 얹혀 있었고 때로는 내 허리를 스치며 나를 올가매듯 붙잡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었지만 그 속내는 나만이 알 수 있었다. 그의 손길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노출시키려는 수치심을 즐기려는 의도였다. 지숙이 참 예쁘지 않나? 남편은 대뜸 친구에게 말을 던졌다.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친구 아내가 애써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남편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내 귓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 곧 더 재밌어질 거야.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경계를 넘은 지 오래였다. 잠시 후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주를 더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눈짓을 보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지수가 잠깐 도와줄래? 나는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그는 곧장 나를 끌어안았다. 봐, 분위기 완벽하지 않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나는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제발 그만해. 나는 못하겠어.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짙어졌다. 내 거절은 그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되는 듯했다. 홀로 돌아가니 친구 부부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다. 그 눈빛은 호기심과 묘한 긴장으로 섞여 있었다. 나는 식탁 끝에 앉아 잔을 들었지만 손이 덜덜 떨려 술이 흘러내렸다. 아내가 다가와 수건을 내밀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잔을 채우며 웃었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니까.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자리가 어디로 흘러갈지 차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남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엔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내 귀에는 그저 멀리서 울리는 소음 같았다. 남편의 시선은 끊임없이 내게 꽂혀 있었고 나는 잔에 손을 대는 것조차 두려웠다.
술이 돌자 분위기는 흐트러졌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지숙이는 원래 이렇게 예쁜데 너희는 몰랐을 거야.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친구 부부는 어색한 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호기심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잠시 후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며 자연스레 몸을 가까이 밀어붙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그는 더 깊숙이 다가왔다. 봐, 당신은 이렇게도 사랑스럽잖아. 그 말은 애정이 아니라 나를 벗겨내려는 칼날 같았다. 친구 아내의 시선이 스쳐갔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지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나는 숨이 막혀왔다. 이곳이 내 집인데 내가 가장 불안한 공간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남편은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내게 허리를 숙여 주우라고 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지도 못했다. 그는 내 귀에 속삭였다. 조금만 더 용기 내. 곧 시작이야. 그 말에 전율이 일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나를 아내로 보지 않았다. 욕망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인형처럼 다루고 있었다. 나는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리. 도망칠 수도 버텨낼 수도 없는 상황. 온몸은 굳었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제발 누군가 이 자리를 멈춰달라.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끌어내달라. 그러나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의 웃음소리만이 거실 가득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그의 사랑은 이미 끝났고 남은 것은 집착과 욕망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욕망의 희생자가 되어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식탁 위에 빈 술잔들, 어수선하게 흩어진 접시들, 그리고 아직 가시지 않은 술 냄새까지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봐, 오늘 괜찮았잖아. 다음엔 더 특별하게 해보자고.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친구 부부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덮쳐왔다.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내 심장을 옥죄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사랑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은 걸까? 한때는 그의 열정이 고마웠다. 오랜 외로움을 덜어주는 불빛 같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불빛이 나를 태워 없애려는 불길처럼 느껴졌다. 거울 앞에 선 나는 낯설었다. 명문대에 다니던 시절 자신감 넘치던 여자는 사라지고 남편의 욕망 속에 갇힌 초라한 내가 서 있었다. 내 눈빛에는 기쁨이 없었다. 대신 깊은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지수가, 이제 빚도 다 끝났잖아. 우린 더 자유로워졌어. 그러니 앞으로 더 즐길 수 있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자유롭지 않아. 당신 옆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는 내 말을 듣고도 웃기만 했다. 마치 내 두려움조차 그의 쾌락이 되는 듯한 웃음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숨이 가빠왔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안은 불길처럼 뜨겁고 무거웠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이 벽을 넘어야 한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여전히 그의 곁에 누워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내 몸을 덮쳤고 나는 또다시 숨을 죽이며 눈을 감았다. 사랑은 사라졌지만 그의 집착은 끝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온 열정도 때로는 집착과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내면을 통해 황혼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무게와 관계의 그림자 속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끝내 지켜야 할 건 자신의 존엄과 마음의 평안일 겁니다. 황혼사랑 인생극장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